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23일 오후 9시 밤입니다. 이 위대한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가 별세했습니다. 행크 아론입니다. 행크 아론 하면은 메이저리그에 관심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기억하는 이름이죠. 베이브 루스, 윌리 메이스, 미키 멘틀, 조 디마지오, 행크 아론, 테드 윌리엄스 이런 분들입니다. 행크 아론은 제일 유명한 게 역대 최다 홈런 기록자입니다. 755개를 쳤습니다. 그 앞에 대기록은 714개를 가졌던 베이브 루스였습니다. 베이브 루스의 기록을 깬 사람입니다. 그것만 해도 대단한 명예죠. 베이브 루스, 루 게릭이면 뉴욕 양키즈를 만든 두 타자인데 특히 베이브 루스의 역대 최다 홈런 기록 714개를 깬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기록상으로는 행크 아론보다 역대 홈런이 더 많은 선수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베리 본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리 본즈가 금지 약물 스테로이드를 복용해가지고 아주 근육을 불려가지고 말년에 홈런을 많이 쳤다 이래가지고 이 베리 본즈의 기록은 지금 공인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리 본즈는 또 홀 오브 페임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식적으로는 행크 아론이 홈런 왕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이분의 본거지가 애틀란타입니다. 애틀란타 브레이브즈라는 팀이 있죠. 그 팀이 옛날에는 밀워키 브레이브즈였습니다. 옮겨서 애틀란타 브레이브즈인데 대부분의 이 선수 생활을 브레이브즈에서 했습니다. 그 딸이 눈을 감았다고 22일 오전에 별세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사인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1954년부터 76년까지 23년 동안 메이저리그에서 뛰었습니다. 86살에 영면하셨습니다. 이 1974년에 715개의 홈런, 5번째 홈런을 쳤습니다. 상대팀은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였습니다. 알 다우닝이라는 이 흑인 투수가 던진 볼을 쳤는데 이때 중계방송을 한 사람이 유명한 아나운서입니다. 빈스 컬리라는 분인데 이분은 다저스 경기만 60년 이상 중계방송을 했습니다. 2016년에 은퇴를 했습니다. 이때 이 역사적 장면을 어떤 식으로 중계를 했느냐 기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홈런을 쳤는데 이 홈런이 펜스를 넘어가자 관중들이 와 했습니다. 그 순간 빈스 컬리는 중계를 멈췄어요. 한 25초 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관중들이 환호하는 것만 들려주었습니다. 25초가 지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구 역사상 가장 경이로운 순간입니다. 애틀란타와 조지아주에 있어서도 경이로운 순간입니다. 우리나라와 세계에도 경이로운 순간입니다. 한 흑인이 남부 깊숙한 곳에서 야구 역사상 최고의 영웅이 가진 기록을 깼다고 해서 지금 기립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순간은 우리에게 그리고 아론에게 위대한 순간입니다. 이거 아주 명문이네요. 적석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 이거죠. 가장 유명한 중계방송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때 행크 아론은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백인의 영웅인 그때 1920대 30년대 47년까지도 흑인은 메이저리그에서 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이브 루스가 친 기록을 흑인이 깬다는 데 대해서 요사이도 그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이 이른바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죽인다고 막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잘못하다가는
홈런 친 다음에 총격을 받아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위협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쳤습니다. 쳤어요. 이 행크 아론의 기록을 쭉 보면은 이 통산 타점이 2297점입니다. 이 부분에서 1등입니다. 저는 야구 기록에서 제일 중요한 기록을 RBI라고 불리는 runs batted in이라고 불리는 이 타점으로 봅니다. 타점이 높은 선수가 홈런 많이 친 선수, 타율 높은 선수보다 더 좋습니다. 생산성이 있다는 거죠. 통산 1위입니다. 그리고 총 루타, 그러니까 히트만 계산한 걸 합치면 6,856 루타로서 이 부분 또한 1등입니다. 그리고 MVP, 최우수 선수상을 한 번 받았습니다. 이건 좀 다른 선수에 비해서 적은 편입니다. 미키 멘틀, 윌리 메이스, 요새 조금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 푸홀스, 이런 사람들은 다 3번 받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골든글로브상은 이 수비인데 이 부분에서도 3번 상을 받았고,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1982년에 기자들 사이에서의 투표에 의해서 97.8%의 득표율로 명예의 전당에 올라갔습니다. 그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행크 아론이 뛴 이 50년대, 60년대, 특히 이 50년대에서 60년대로 넘어가는 시기가 미국 메이저리그 역사에서 황금기입니다. 이때 유명한 선수들이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특히 1947년부터 제키 로빈슨 이후에 흑인들이 메이저리그에 참여하면서 아주 메이저리그에 스타 붐이 불었습니다. 이때를 풍미했던 위대한 선수들이 많은데, 특히 유명한 선수가 뉴욕 양키즈의 미키 멘틀. 미키 멘틀은 몸은 그렇게 크지 않는데 홈런 쳤다 하면은 500피트 이상 날아가고 수비 잘하고, 그러나 몸을 다쳐가지고 또 그것 때문에 동정도 사고 미키 멘틀이 있었고, 샌프란시스코 자이언트에는 윌리 메이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밀워키 브레이브스의 바로 이 선수 행크 아론, 이런 사람들이 주도하는 시대가 1950년 그리고 60년대였습니다. 제가 기억이 하나 생생한 게 있습니다. 그게 2007년 4월 15일인데 제가 행크 아론을 본 사람입니다. 행크 아론하고 만나서 대화를 한 적은 없고요. 2007년 4월 15일에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 말기죠. 로스앤젤레스에서 그 우파 성향 분들이 저를 초청해서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비행기를 타고 딱 도착을 했더니, 저를 초청해 주신 분들이 공항에 나와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좀 졸리더라도 당신 좋아하는 야구장으로 가자 해서 야구장으로 갔습니다. 그때 저를 초청해 주신 분이 김도우 통일문화진흥회장과 양준용 선생, 전 경향신문 기자분인데, 두 분이 참 고맙게도 저를 데리고 갔는데, 그날이 아주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1947년 4월 15일, 아주 유명한 날입니다. 1947년 4월 15일에 최초의 흑인 선수 제키 로빈슨이, 그때는 브루클린 다저스의 유니폼을 입고 뉴욕에 있는 에베츠 필드에 등장한 6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비로소 메이저리그에 흑인이 등장한 60주년 날을 기리는 행사가 열리고 있는 거예요. 본 경기 앞에 제키 로빈슨 60주년의 날이라고 해서 그날 있었던 메이저리그 모든 경기장에서 식전 행사가 있었지만, 바로 제키 로빈슨을 배출한 그 다저스 구장에 중요한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제키 로빈슨의 미망인인 라헬 로빈슨, 아주 후덕하게 생긴 할머니였습니다. 그때는 이 제키 로빈슨 재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행크 아론이 나왔어요. 행크 아론, 그리고 최초의 흑인 감독인 프랭크 로빈슨, 이 사람 60년대에 상관왕이 됐던 사람입니다. 미국에 상관왕 된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미키 멘틀이 상관왕이 돼요. 그 다음에 흑인 인권 운동가 제시 잭슨도 보였고, 전설적인 다저스 게임 중계 아나운서 빈 스컬리가 사회를 보았습니다.
이때 행크 아론이 아주 양복을 입고 나오니까 이 운동선수들이 양복 입으면 참 근사해 보입니다. 몸이 또 좋고 하니까 아주 짤막짤막한 연설을 여러 사람들이 했습니다. 한결같이 제키 로빈슨이 야구의 인종차별 벽을 부숨으로써 야구나 스포츠뿐 아니라 미국 사회 전체의 지형을 바꿨다. 제키 로빈슨이 바로 그런 상징적 역할을 했다. 그런데 이 제키 로빈슨은 참 일찍 죽었습니다. 53세에 죽었습니다. 1972년에. 이 제키 로빈슨의 등번호가 42번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메이저리그에서는 42번이라는 등번호는 아무도 그런 걸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영구결번이라고 부르죠. 다만 이날이 되면은 미국 메이저리그 선수 모두 다가 42번을 달고 나옵니다. 42라는 영화도 있었습니다. 최근 저도 봤습니다. 그 10년 전 제키 로빈슨 등장 50주년 기념 때는 클린턴 대통령이 연설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 40이라는 영화는 제가 작년에 텔레비전으로 봤는데 여기 해리슨 포드가 이 제키 로빈슨을 발굴해 가지고 이 사람을 밀어주었던 다저스의 야구단 단장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로빈슨 역은 작년에 죽었죠. 체드윅 보스먼이라는 아주 유명한 흑인 배우가 근사한 역을 했는데 2007년 4월 15일 다저스 스타디움에 붙은 그 문구 중에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제키 로빈슨이 한 이야기입니다. 한 인생은 다른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한 중요하지 않다. A life is not important except in the impact it has on other lives. 이 제키 로빈슨만큼 흑인들에게 그렇게 큰 영향을 준 사람이 없는 겁니다. 바로 제키 로빈슨이 40이라는 영화를 보면 알지만 이분이 아주 성격이 강하면서도 아주 부드럽고 참을성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모욕이 쏟아져 나왔겠습니까? 최초의 흑인이 백인 천국인 메이저리그에 등장했으니까. 그러나 그 수모를 꿋꿋하게 견디고 그걸 뒤에서 그 감독이 뒤를 봐주는 겁니다. 해리슨 포드가 그런 역으로 나왔습니다만은. 이 제키 로빈슨이 깐 새로운 길을 걸은 사람이 바로 행크 알론, 윌리 메이스, 프랭크 로빈슨. 요사이 흑인 선수가 거의 절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 아닙니까? 다른 스포츠도 마찬가지고요. 이 제키 로빈슨도 아주 훌륭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제키 로빈슨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흑인이라서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아주 유능한 선수여서 모릅니다. 유능한 선수였으니까 흑인임에도 불구하고 인기를 얻은 거죠. 역시 실력입니다. 실력. 그런데 흑인 선수 중에서 누가 가장 유명한 선수냐 하면 역시 윌리 메이즈입니다. 윌리 메이즈와 행크 아론. 윌리 메이즈가 행크 아론은 약간 선배인데 윌리 메이즈의 그늘에 행크 아론이 좀 가려져 있었던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록으로는 윌리 메이즈가 역대 홈런 기록에서 이 행크 아론, 그 다음에 알렉스 로드리게스, 윌리 메이즈, 엘버트 푸호, 이런 순위 틀렸을 겁니다. 제가 갑자기 확인을 안 했지만은. 근데 윌리 메이즈는 보통 미국 역사상 최고의 선수가 누구냐? 아주 어려운 질문이죠. 한 사람 꼽으라고 하면은 요사이 거의 윌리 메이저를 꼽습니다. 윌리 메이저는 홈런도 잘 치고, 그 다음에 이 발이 무지하게 빠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센터필드를 봤는데 그 수비는 아주 잘하는 사람입니다. 윌리 메이저의 수비 중에서 유명한 수비가 몇 건 있는데 그건 유튜브로 들어가 보면은, 그 장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윌리 메이저가 최고다 하는 게 정평이 나 있는데, 그러면 행크 아론은 몸이 그리 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몸무게가 한 85kg, 키 한 180cm,
결코 큰 키가 아닌데 이 사람의 힘은 바로 이 손목 힘입니다. 손목으로 거의 손목으로 온몸으로 물론 치겠지만 가장 큰 힘은 손목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홈런 비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펜스를 넘어갈 정도로 아주 적당한, 그리고 기복이 별로 없는 선수입니다. 기복이. 그런데 50개 이상을 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윌리 메이즈나 미키 멘틀은 한 시즌에 50개 이상을 쳤는데 아마 윌리 메이즈는 두 번 그런 시즌을 2번 50개 이상 친 기록이 있을 겁니다. 근데 헨크 아론은 49개, 한 시즌 49개가 최다였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헨크 아론은 오늘도 이분의 부고 기사를 보면은 quiet라는 말을 썼습니다. 아주 조용한 사람이고 젠틀한 사람이고 나이스한 사람이었다. 이런 평을 받았습니다. 제가 거의 매일 이 메이저리그 중계방송을 듣기 시작한 것은 1964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근 60년 동안 미국 메이저리그를 일상적으로 관찰해 온 사람인데, 옛날에는 텔레비전보다는 AFRTS라는 단파 방송을 통해서 미국 야구 중계 방송을 들었습니다. 그때 헨크 아론이 나오면은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헨크 아론이 홈런 칠 때의 그 땅 하는 소리, 땅 하는 아주 명쾌한 소리, 특히 헨크 아론의 홈런 때리는 그 소리가 지금도 귀에 쟁쟁합니다. 여러분, 뭐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저는 축구도 재밌게 보지만 야구를 더 좋아합니다. 축구는 산문이고 야구는 시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일 재미없는 야구는 제일 재미없는 축구보다 더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일 재미있는 야구는 가장 제일 재미있는 축구보다 더 재미있습니다. 감사합니다.